우리는 살며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 삶이 심플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후반기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면 말끔한 기분의 일상생활이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고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버리기를 실천해서 좀 더 삶을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생활이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 없애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먼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에 대해,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볼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볼견입니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큰 집과 자동차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나 옷, 기타 각종 물건들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행사나 만남들, 이로 인한 형식적 체면 치레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실제 저장강박증이 있는 자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에게서 많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책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실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구 중 2에서 5% 나타날 정도로 흔한데 환자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2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해로워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65세 전까지 즉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영양제. 집에 영양제가 쌓여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제를 매일같이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영양제는 매일같이 꼼꼼히 챙겨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양제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 먹지 않고 한자리에 몇 년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약도 영양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영양제와 약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과 나무도마.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PC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 A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식을 가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집에서 도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칼질 많이 한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도마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흠집이 많아집니다. 수많은 틈 사이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마를 깨끗이 닦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생적인 조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 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낡고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되는데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달라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신발은 걸음걸이에 따라 뒷부분이 많이 마모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모가 된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의 뒷부분은 체중이 실리면서 몸의 충격이 흡수되는 곳이므로 마모가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운도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관절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어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꼭 교체하여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써서 다른 칫솔. 매일 최소 하루 3번 치아를 닦아주는 칫솔은 세균이 번식하기 참 쉬운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입안 닦기 때문에 각질층이 없는 점막에 바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각별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혈관을 통해 세균이 우리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칫솔 관리 위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 1분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둬 물이 빨리 마르게 해주시고 칫솔무가 벌어진 칫솔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주면 치해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2~3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깝다며 화장품을 계속 바른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은 얼굴 전체에 매일 발라야 해서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 적은 부위에 바르고 기초 화장품만큼 빨리 닳지도 않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로 닿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이 생물의 번식과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입과 눈의 점막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고 사용 중인 화장품은 꼭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열심히 사고 모아두었지만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정신도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곱 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이 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먹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8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어느 한 의사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삶이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느낌이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반려자를 잃고 젓가락 한 짝을 잃은 듯한 기분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느 한 부부의 감동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칩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친 이 여자 다음 날, 또 다음 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 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암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싫어하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때서야 가슴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 아들이 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살며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며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 후반기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하면 말끔한 기분의 일상생활이 더 자유로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고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 버리기를 실천해서 좀 더 삶을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생활이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 없애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먼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숙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끌어올려
자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걱정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에 대해,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볼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일이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볼견입니다. 물론 해보고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큰 집과 자동차 집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나 옷, 기타 각종 물건들과,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행사나 만남들, 이로 인한 형식적 체면 치레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에도 집중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채택하며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우며 발전하며 감사하며 충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며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실제 저장강박증이 있는 자도 젊은 층보다는 노인에게서 많다고 합니다. 오래된 신문, 잡지책,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하면 실내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인구 중 2에서 5% 나타날 정도로 흔한데, 환자는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2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다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건강에 무척 해로워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아프고 건강하려면 65세 전까지 즉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영양제. 집에 영양제가 쌓여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제를 매일같이 잘 챙겨 드시나요? 어떤 영양제는 매일같이 꼼꼼히 챙겨 드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양제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 먹지 않고 한자리에 몇 년간 방치되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가끔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약도 영양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넘은 영양제와 약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과 나무도마. 집에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용기 중 PC 제품과 긁힌 상처가 많은 용기들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가열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 A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음식을 가열할 때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집에서 도마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칼질 많이 한 플라스틱과 나무로 된 도마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흠집이 많아집니다. 수많은 틈 사이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좋아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마를 깨끗이 닦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생적인 조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반드시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바꿔 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스테인리스 도마도 있다고 하니 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도마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낡고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계속 신게 되는데 오래된 운동화는 굽이 달라 충격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신발은 걸음걸이에 따라 뒷부분이 많이 마모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모가 된 신발을 계속 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의 뒷부분은 체중이 실리면서 몸의 충격이 흡수되는 곳이므로 마모가 되면 새로운 신발을 신어줘야 합니다. 운도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과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관절과 척추에 손상을 주게 되어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꼭 교체하여 무릎과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래 써서 다른 칫솔. 매일 최소 하루 3번 치아를 닦아주는 칫솔은 세균이 번식하기 참 쉬운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입안 닦기 때문에 각질층이 없는 점막에 바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각별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바로 혈관을 통해 세균이 우리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되므로 반드시 칫솔 관리 위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칫솔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묻혀 전자레인지 1분간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평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놔둬 물이 빨리 마르게 해주시고 칫솔모가 벌어진 칫솔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주면 치의 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최소 2~3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화장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아깝다며 화장품을 계속 바른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 화장품은 얼굴 전체에 매일 발라야 해서 그럴 일이 드물겠지만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 적은 부위에 바르고 기초 화장품만큼 빨리 닳지도 않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바로 닿는 물질이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이 생물의 번식과 함께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에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입과 눈의 점막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립스틱과 마스카라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고 사용 중인 화장품은 꼭 유통기한을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열심히 사고 모아두었지만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정신도 쉽게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곱 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이 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먹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8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어느 한 의사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삶이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느낌이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반려자를 잃고 젓가락 한 짝을 잃은 듯한 기분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느 한 부부의 감동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칩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친 이 여자 다음 날, 또 다음 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 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 이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에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안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채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실화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때서야 가슴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 아들이 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